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52원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마저 하십시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죠. 그래서 어제 모습 오늘 모습 봤는데 뭐 상대 당에서 뭐라고 하는 목소리 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핵심적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성시훈 부의장.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한 대목이었어요, 특히. 근데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21세기에 계속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약간 사과하는 입장, 송구하다는 입장도 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넘어가면서 그런데 왜 그랬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국정 혼란의 주범은 이재명 세력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다 이러는 거다. 다 혼란시키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비판을 하는 연설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완전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사람을 때린 건 잘못된 행위다. 하지만 맞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음주운전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5년에 첫 이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좀 이제 사실 작년 말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얘기를 자제하고 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 중에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민주당이 44번,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8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 2025년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 욕만 하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흘러갈지 불안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데 민주당은 우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얘기한 반면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때문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저렇게 이야기해서 얻는 소득이 무엇인가. 강성 지지층, 본인들의 지지층 결집만 이루어지지 결국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 표정을 보니까 다른 생각을 지금 곰곰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연설 내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방금 이제 음주운전 뭐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한 이유가 다 있는 거다. 이런 약간 비유였어요. 만약에 음주운전 측정기가 고장이 났거나 또는 조작이 됐다면요.
그 음주운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가 중요한 거고요. 헌재에서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는 게 내란몰이를 했다는 게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그 메모가 원본이 아니었죠. 그리고 누가 썼는지 밝힐 수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썼다 그러는데 그게 제3자가 민주당 정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도 국회의원 끌어내라 본인은 주장했지만 다시 헌재 가서 말을 네. 바꿨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재에 가니까는 당초 언론에 흘러나왔던 것 또는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들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광장에 모여서 집회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우리가 내란몰이에 당해서 뭐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서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더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왜 계엄 선포를 했는지 오히려 반성해야 되고 생각에 대한 쪽은 민주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곰곰이 고민을 하시더니 요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21세기의 계엄 이런 거는 납득할 수 없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엄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는 송구하다. 약간 사과하는 입장까지 냈거든요. 그러면 계엄에 대한 문제의식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오늘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이니까 공식 연설이니까 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독특한 행보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이런 입장을 내요. 계엄 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그러면 이 뜻은 목적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썼어요. 그러니까 목적주 정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뜻은. 이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다. 사법적 심사 필요하지 않다. 이걸 왜 사법부가 판단합니까? 약간 이 뜻인데 일단 계엄 선포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이준우 대변인께. 근데 이제 권성동 대표는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과까지 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기류가 여전히 있는 겁니까 지금? 목적성하고 이제 결국은 절차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 해제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심사를 받아서 계엄에 대해 선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은 이미 심판에 끝났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내란 혐의가 탄핵 소추 가고 나서 또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왜 헌재에 가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엄 어떤 선포에 대해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좀 그 당의 입장과 다르게,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다기보다는요, 계엄 취지의 정당성을 설명한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국회에서 한번 심판받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취지는 정당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의장은 김민전 의원의 저 생각을 밝힌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회의원이신 데다가 그전에는 정치학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예. 저렇게 현실을 몰라서 괜찮겠습니까? 이 비상계엄이라 함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해제하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건 절차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적으로 아무리 정당하고 그 뭐 국가 우리 비상사태 전시에 준하는 이런 전시여도 전시라고 생각해도 입법부가 생각했을 때 국회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전시여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해제를 했던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포고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당연히 검토한 적 없다고 하고 있고 국무위원 5명의 서명도 받지 않았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죠. 그거는 위헌, 위법, 계엄법 위반, 헌법 위반, 다 내란죄 위반, 형법 위반 다 위반이기 때문에 그걸 사법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저 같은 비법조인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저렇게 모르고 저런 걸 호도하듯이 얘기한다? 전 매우 부적절하죠. 김민전 의원은
얼마 전에는 그 백골단이라는 그 단체를 국회 이 소통관에 세워서 그 기자회견까지 시켜주면서 그렇게 비난을 받더니 또다시 또 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저는 국민의힘이 매우 곤란한 발언을 또 하신 거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날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절차적으로는 정당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얼마나 엇박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예. 지적하느냐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정성이 다시 한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요 내용 좀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야당에서 뭔가 하나 카드를 딱 꺼냈어요. 그동안 얘기가 조금씩 있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카드를 꺼낸 겁니다. 바로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영상으로 그 모습, 어떤 모습들이 오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나오고 오늘 발의가 됐어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내용의 특검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명태균 씨가 바로 또 반응을 보이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이 특검법, 특검. 반쪽짜리 특검 말고 모든 의혹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 더 강조를 하네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본인을 조사하겠다는 특검인데, 지금요. 성추인 부의장. 예. 사실은 민주당이 요즘에 지지율이 약간 좀 벽에 막혀 있다는 평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동안 특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특검 추진에 대한 약간 피로도가 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드린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특검 피로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특검을 단 하나도 결국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반대를 했기 거부권 때문에 행사가 있었고. 그렇죠.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무것도 우리는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사실 이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고 한데 참 처음에는 창원지검이 상당히 미온적 태도로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검사가 없는 수사부에 배당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고 예. 하지만 이 전 국민적 관심과 그리고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서야 뭔가 뒤늦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명태균 씨의 증언이나 아니면 각종 이 정황 증거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나는 그 누군가를 추천한 적 없다고 했지만 녹취를 통해서 누구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얘기했다라는 그 통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안을 좀 더 파봐야 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에 창원지검이 사실상 거의 스톱을 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있느냐 없느냐 존재 여부가 그 관심사였던 명태균 씨의 그 황금폰도 결국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황금폰 안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특검 얘기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특검이라 하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가 딱 미진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이걸 밝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창원지검은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지금 그 여권에 잠재적 대선 후보 주자들이 좀 몇 명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연관성이 좀 있다고 나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조기 대선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연관이 있다고 의혹이 있는 분들도 이걸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명태균 특검법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이 시점에 발의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판단하세요? 저는요, 지지율 2등 정당으로서 조급하다. 지지율 2위가 지금 한동안 한 달 이상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파구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설 직전에 조금 낮아질 뻔했지만 설 지나가서 오히려 더 반등하는 그런 지지율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특검 남발을 다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번에 그 민주당이 29번의 탄핵 카드를 들었고 23번의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특검과 탄핵 카드 꺼낼 때마다
뭔가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하니까 특검하겠지, 잘못하니까 탄핵하겠지. 라는 그런 이미지로 재미를 좀 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썼던 그 못된 버릇 또다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특검 카드를 24번째 특검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조기 대선 저는 없다고 보지만 예. 조기 대선 이루어진다 그러면 특검 이 카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특검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상대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렇죠. 불리한 내용을 계속 뭔가 나온다. 그렇죠. 수사 결과가. 그렇죠. 경주마 보도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특검 브리핑을 해서 상대 정당에 대한 악마화 작업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노린 거 아니냐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노렸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이건 잘 판단하실 거다. 옳게 보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니까 뭐 1차로 이제 본인이 올라가면 통과는 되겠죠. 그럼 또 정부로 넘어가면 거부권 행사 문제가 되고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오게 되면 그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탈표는 그럼 별로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탈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높거든요. 아. 과거 지난번에 이제 지난 당 대표 체제에서는요 지지율이 사실 높지가 않았었고요 이탈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표 자체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탈표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명태균 게이트가 이 계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라는 게 약간 민주당은 그렇게 의심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지금 이에 대해서 이 특검법이 발의가 되니까 여당에서는 특검 중독적이다 또 이렇게 반발하면서 좀 맞서는 상황입니다.